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논란 속에서도 내년 7월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수천억 원인데 과연 투입한 예산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을지 허주희 기자가 그 계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 잇따른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최문순 지사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 지사가 핵심 시책으로 끌어온 지 올해로 9년째. 테마파크 공정률 21%, 기반시설 공사는 12%를 기록하면서 내년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투입은 800억 원으로 앞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큰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땅을 쓰기 위한 평탄 작업이라든가 정시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투자로 손실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서준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출금 2,140억 원에다 컨벤션 센터와 유족공원 등 앞으로도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개장한 뒤 강원도의 직접적인 운영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와 멀린사의 총괄 개발 협약에 따르면 투자 지분에 따라 강원도는 레고랜드 파크 자산의 30.8%를 임대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달라지면 임대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유료 입장객이 연간 200만 명이 초과할 경우 1인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만 명 이하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평균 5년이면 1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며 일자리와 지역 식자재 사용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넉넉히 잡아서 저희가 극성수기에는 한 1,800명, 소위 이제 기타 그 계절에는 한 1,20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상가시설 등 주변 부지 매각을 통한 수입금 4,170억 원으로 대출금도 갚고 공사비로 쓸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주변 부지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탈리아 교민 격리시설로 사용된 평창의 한 호텔이 다음 주부터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수기 관광 수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상경기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교민 격리시설로 사용됐던 평창의 한 호텔. 한계동에 교민 330여 명이 보름 동안 머물며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교민 한 명이 객실을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놀러 왔냐는 비난과 더불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탈리아 교민들이 퇴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곳 호텔이 다시 해외 입국자들을 수용하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입국 외국인들을 2주 동안 격리하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로 다음 주부터 7월 초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규모가 크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호텔에서도 좀 의상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갑작스러운 소식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 격리시설로 사용한 뒤 한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었는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다시 해외 입국자들이 온다는 것은 관광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그러고 깜깜했는데 여기가 바로 보이는 데서 받아가지고 한 동네 한가운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은 다 죽인다 이거야? 7월달 그 끝나는 날이 그날이 아니라고 또 더 연장을 가야 되잖아요 또. 이탈리아 교민 수용 때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객을 막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역 주민들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막을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합동 지원단을 꾸려 이번 주말 수용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호텔 입구를 막고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해외 입국자 이송 단계부터 심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많은데 이 고액 상품권만 주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세한 점포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이달 들어 시민 1인당 20만 원씩 13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5만 원권 상품권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192억 원도 카드가 아닌 상품권을 신청하면 5만 원권으로 지급합니다. 고액 상품권을 나눠주는 이유는 보관과 분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액권을 주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 보관이 어렵고 분배도 힘들다는 겁니다. 5만 원짜리 고액권을 받아든 시민들은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써야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스름돈으로 소액권을 충분히 준비한 가맹점이라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점포들이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합해서 한 3만 이상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가게 된다. 그런 게 아쉬움입니다. 시군마다 달라 태백시의 경우는 카드형 지역화폐와 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을 선택하면 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동해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2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에 제약은 없지만 신속한 경기 진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강원도 의료기관은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에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원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역 거점 의료원.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 5곳입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려 병상 500여 개를 확보했고 여전히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5곳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이고 일반 진료에서도 지역민의 신뢰를 받아 지난 2015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간호의료 인력 부족. 의사에게는 지방 근무를 이유로 2배 이상 급여를 지급해 인력을 충원하지만 간호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의사 충원으로 의료원 예산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 내 간호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특히 속초와 삼척, 영월의 경우 충원율이 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있어야 되는데 0.3%예요, 매년. 그러면 사실 유입되는 간호사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한계가 있고요. 도내 의료원 5곳의 간호사를 상대로 이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모두 낮은 임금 수준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원은 지역 내 개인 병원과 간호사 수급 경쟁을 벌이는 형편.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만큼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과 거주 지원 등 처우 개선에 강원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 대학에서 간호 인력을 직접 양성해 취약 지역에 수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도립대학 내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졸업하는 학생이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좀 더 의무화하고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과 취업이 이어지는 매년 1분기마다 인구 유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강원도 전출 인구는 25,585명으로 같은 기간 전입 인구보다 1,700여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곳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 양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00여 명 빠져나간 반면 50대 이상은 1,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양방향 화상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양방향 화상 상담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대면 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며 생활 방역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비대면 화상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이 보강 사업을 마친 가운데 시설 개방은 6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원주시는 정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등 13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실내 체험 교육장과 3D 입체 영상, VR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 교육장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2005년 개원해 매년 약 2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베트남과 중국 등 4개국 8개 도시 운수권 확보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선불 항공권 판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선불 항공권은 2년 동안 국제선 전 노선에 사용 가능하고 목적지나 일정 제한 없이 20%가 할인되며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금액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제한 탑승권은 이달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오는 26일부터 허용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2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려 산불 발생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던 고지대 탐방로 출입 통제를 오는 26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등반객들의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한편 대피소는 매점과 화장실, 취사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숙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급증하는 돌발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약재를 공급합니다. 오는 25일부터 매미 나방과 갈색 날개 매미충, 밤나무 산누의 나방 등 해충이 발생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재를 무상 지원합니다.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해충들은 해마다 5월 하순이 방제 적기며 지난해 원주에서는 295헥타르의 농지와 산림에 해충 피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춘천시가 2024년까지 관련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가족이 늘고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춘천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결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반려동물 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인 햄프를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 미래과학 포럼이 어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전국 대마 생산량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대마 현황을 소개하고 그린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자리에서 산업용 대마인 햄프를 춘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마 산업 특구를 조성해 그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여름철 안전한 해변 운영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양양군은 해마다 수상안전요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만 18세 이상 양양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장에서 인명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당 30만 원의 교육비는 양양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기초 수영 능력을 갖춘 20명을 선발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상 안전 채용에서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울타리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화천군은 오는 2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전기식과 태양식 전기 울타리, 철망 울타리 설치 비용 가운데 70% 최대 4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혜 농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시설물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신규 설치 농가와 고령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토종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외래식물 제거 작업이 펼쳐집니다. 인제군은 오는 9월까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반을 편성해 외래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6개 읍면 5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제거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